선생님, 바세린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피부과 진료실에서 나이 많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세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고 써본 적 있는 아주 흔하고 저렴한 제품이죠. 하지만 정말로 나이든 피부를 관리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모든 피부에 다 맞는 걸까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약 40년간 진료를 해왔고, 이제는 은퇴 후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돌아보며 얻은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년층의 피부 문제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단순한 건조함부터 시작해서 만성습진, 지루성 피부염, 노화에 따른 색소 침착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종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 때에만 그렇습니다. 바세린은 바로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바세린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바세린을 겨울철 입술 갈라짐에만 쓰는 입술 전용 연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피부에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오히려 트러블이 생긴다고 걱정하시죠. 또 어떤 분은 사용해봤지만 별 효과를 못 느껴서 결국 포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세린은 기적의 화장품이 아닙니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지도 않고 주름을 즉시 펴주지도 않으며 영양 성분을 공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이미 존재하는 수분과 영양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오래도록 지켜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든 피부처럼 예민하고 수분 손실이 빠른 피부라면 이 단순한 보호막이 피부 장벽을 복원하고 수분 증발과 자극을 막아주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효과는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거나 답답함, 트러블, 붉어짐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오랜 시간 임상에서 직접 사용해본 바세린 활용법과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소문이나 광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적인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세린의 성분과 작용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노년기 피부에 왜 특별히 효과적인지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과 병행해야 궁합이 잘 맞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못 본 이유와 자주 하는 사용 실수 5가지를 설명드리고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하이얼로라닉 애시드, 레터놀, 엘로베러, 스테로이드 연고 등과 바세린을 병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피부는 젊은 피부와는 구조와 반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는 일반적인 스킨케어 제품이 나이든 피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잘 정제된 바세린 한 통이 더 실용적이고 더 안전하며 더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바세린을 만드는 어떤 회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전문의로서의 임상 경험과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건강하고 당당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방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단 5분 동안의 피부 관리,
아주 작은 바세린 한 스푼으로 시작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년기의 피부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맞서기 위해 수분 유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관리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흔히 미백이나 안티에이징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60세 이후의 피부는 단순히 노화된 피부가 아니라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생물학적 구조로 변화된 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속의 생리학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가의 제품이나 첨단 기술을 무작정 적용할 경우 오히려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노년층 환자들과 함께 진료하며 그동안 피부에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를 반복해서 관찰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0세 이후 모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3가지 피부 변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분명해집니다. 1. 피지 분비량 감소 피부 건조, 각질, 지질 보호막 소실. 피지선은 피부 속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샘으로 자연적인 유분을 분비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피지선의 활동이 젊었을 때의 30에서 40%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뺨, 이마, 턱, 입가 등에서 건조함이 확연히 느껴지고 가을, 겨울철에는 각질과 트고 갈라지는 현상이 심해지며 피부 보호에 필요한 지질막이 약해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인 수분 유지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습을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별표 지켜주는 것 별표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바세린과 같은 강력한 보습막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이 피부 재생 주기 지연, 칙칙함, 탄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건강한 피부는 일정한 주기로 각질층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이를 통해 생기 있고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젊을 때는 이 재생 주기가 약 28일로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주기가 45일, 60일 이상으로 늘어나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각질이 오랫동안 쌓여 피부톤이 칙칙하고 거칠어지며 탄력이 떨어져 처짐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상처나 자극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도 훨씬 느려집니다. 이 시점에서 피부에 일정한 수분이 유지되어야만 각질 분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세포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생기를 되찾으려면 수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피부 장벽 약화, 수분 손실과 외부 자극 증가. 피부 장벽, 스킨 베리어은 각질층 안에 존재하는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구조물로 외부의 미세먼지, 세균, 자극물질을 차단하고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일종의 벽돌 구조입니다. 그러나 노화가 진행되면 벽돌 역할을 하는 각질세포의 배열이 느슨해지고 그 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 역할의 지질 성분이 부족해지며 면역 기능 자체도 약해져서 날씨 변화, 화장품, 대기 오염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피부에서 수분이 쉽게 날아가며 TWL, 경피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특히 겨울철이나 세정제 사용 후에는 가려움, 붉어짐, 자극 반응이 자주 나타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 피부 장벽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그런 역할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왜 고가의 화장품이 노년기엔 효과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콜라겐, 펩타이드, 레티놀 등 다양한 고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고가의 세럼이나 크림을 사용하지만 막상 60세 이후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런 성분들은 피부가 건강하고
수분이 충분하며 흡수 능력이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고 장벽이 손상되어 있으며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피부 표면을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 진짜 작용은 하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를 단번에 변화시키는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흡수된 수분과 영양을 피부 속에 가둬두고 장벽을 보호해주는 마무리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제품들의 효과를 유지시키고 피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바세린이 어떻게 이런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수십 년간 바세린을 꾸준히 활용해왔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활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60세 이후 피부에서 일어나는 3가지 주요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노화된 피부는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재생 속도는 느려지며 장벽 기능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 피부 관리의 핵심은 더 이상 미백이나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수분을 회복시키고 피부 바깥층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단순한 연고지만 정확히 알고 제대로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보습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말하기 전에 먼저 바세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세린이란 무엇이고 왜 노년기 피부에 특히 잘 맞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바세린이란 구성 성분과 과학적 특징. 바세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품명이고 정확한 성분명은 Y-페놀레이텀 USP 100%, 즉 의약품 등급에 정제된 페트롤라툼 젤리입니다. 색이 없고 냄새도 거의 없으며 반고체 형태의 부드러운 왁스 같은 제형입니다. 이는 고도로 정제된 미네랄 오일, 광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미국 약전 USP 기준에 따라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피부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세린 약용 등급으로 정제된 페트롤라툼, Y-페놀레이텀 USP, 정제되지 않은 원료 광유, 불순물 포함 가능성 있음, 피부에 사용 불가. 이 구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바세린은 석유에서 나왔으니 발암물질 아닐까?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제 수준을 모르고 생긴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별표 FDA, 미국 식품의약국, 별표가 AD, 미국 피부과학회 모두 바세린을 피부용 어클루시브, 차단제, 성분 중 가장 안전한 성분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며 신생아부터 민감성 피부, 치료 후 피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습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바세린의 주요 기능, 강력한 보습 차단막, 어클루시브 에이전트.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대신 피부 표면에 얇은 반투명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어클루시브 역할을 합니다. 이 얇은 막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피부 표면 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처럼 덮어주고 이미 피부 속에 존재하던 수분과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봉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별표 TWL, 트랜즈피더멜 오터 로스, 경피 수분 손실, 별표의 최대 98%까지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고가 보습제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분크림이 물이라면 바세린은 별표 뚜껑 별표입니다. 뚜껑이 있어야 물이 날아가지 않듯 바세린은 모든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에 공급한 수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지 분비가 줄고 지질막이 약해진 노년층 피부에서는 아무리 수분크림을 잘 발라도 그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바세린이 없으면 앞서 한 모든 스킨케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바세린이 노년층 피부에 특히 적합한 이유 4가지. 첫째, 수분 유지 기능이 약화된 피부에 필요한 외부 밀봉제. 바세린은 피부 속으로 깊이 흡수되지는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겉면에 얇게 머무르면서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노화 피부의 주름, 각질,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자극 성분이 없음 민감한 피부의 안전. 시중 크림들은 향료, 색소, 산성 성분, 효소 등이 들어있어 노년기 피부에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이나 보존제가 없어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셋째, 치료제와 병용 가능 피부과에서 자주 사용. 바세린은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 레티노이드 크림 등에 위에 덧발라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효 지속 시간도 길어지고 피부 진정 효과도 커집니다. 아토피, 건선, 만성 건조 피부 치료에도 자주 활용됩니다. 넷째, 저렴하고 보관이 쉬움 한 통으로 수개월 사용 가능.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냉장 보관이 필요 없으며 1회 사용량이 적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고정 수입이 적은 분들께 매우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바세린은 석유에서 나왔다 발암물질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바세린은 석유에서 나왔으니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제 수준이 높은 USP 등급 바세린은 이런 우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고온 정제 과정에서 모든 불순물과 유해 가능 성분이 제거됩니다. 별표 EMA, 유럽의약품청, 별표가 FDA 모두 외용 사용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증하고 있으며 신생아 피부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을 처음 개발한 미국 화학자 로버트 체서브루는 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바세린을 한 숟가락씩 먹었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섭취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화가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세린은 전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며 안전성이 이미 입증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바세린은 기적의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분을 지키고 피부를 회복시켜주는데 가장 오래 검증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30년 넘게 진료하며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한 어르신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린 제품 중 하나가 바로 바세린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제대로 사용했을 때만 효과를 봅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답답함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세린을 사용할 때 어떤 부위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5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노년층 피부의 구조적 변화와 바세린이 어떤 원리로 보습막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이 60세 이후의 피부에 어떤 실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바세린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바세린이 왜 수많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별표 노년층 피부를 위한 필수 보호막 별표로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강력한 보습 지속력, 밤새도록 수분 유지, 가려움 완화. 바세린은 현재 사용 가능한 어클루시브, 차단제, 보습 성분 중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피부에 도포하면 피부 깊숙이 흡수되기보다는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 기존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이 작용은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피지선 활동이 멈추면서 별표 TWL, 경피 수분 손실, 별표 E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수시간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김,
트임, 따가움,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밤새 수분을 유지해주면 피부의 부드러움과 탄력이 유지되고 만성 건조 증상도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임상 사례 81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밤마다 심한 가려움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팔, 등, 종아리 부위가 따갑고 간지러워서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잠도 설친다고 하셨죠. 기존 보습제를 써보셨지만 2~3시간 지나면 다시 건조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고 통기성 좋은 면 소재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드시라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은 간지러움 없이 7시간 연속으로 푹 잤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이처럼 일반 보습제로는 얻기 어려운 지속적인 보습 효과가 바세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피부 장벽 강화, 민감도 감소, 손상 회복에 도움.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장벽을 이루는 지질, 단백질, 각질 세포의 구조가 약해집니다. 그 결과 먼지, 세균, 세정제 등 외부 자극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기 쉬워지고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접촉성 피부염 등의 만성질환이 재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 필링, 만성 염증성 질환 이후에는 피부가 매우 민감하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바세린은 단순한 연고가 아니라 물리적 보호막 역할을 하여 세균과 자극물질이 손상 부위에 닿는 것을 막고 회복 기간 동안 수분 손실을 줄이며 피부 진정을 돕고 따가움과 붉어짐을 완화해줍니다. 임상 사례 76세의 김씨 어르신은 원해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흙, 물, 비료, 도구 등을 맨손으로 자주 만지시다 보니 손등과 손가락이 트고 갈라지고 겨울에는 심지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소량 덧바르고 면 소재의 얇은 장갑을 끼고 주무시라고 말이죠. 2주 후 김씨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손이 예전 40대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요. 손, 발, 뒤꿈치처럼 반복적인 마찰이 있는 부위는 바세린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보호 장벽이 되어줍니다. 3. 피부 표면 개선, 잔주름 완화, 탄력 회복.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바세린은 잔주름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레티놀, 펩타이드처럼 주름을 직접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보습을 통해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윤기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효과는 2가지로 나타납니다. 눈가, 입가, 이마 주변의 잔잔한 주름이 완화되어 얼굴이 더 밝고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피부톤이 고르고 자연스러운 광택이 돌아 화장을 하지 않아도 건강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상 사례 74세의 최 여사님은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고민이었고 레이저 시술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이 있어 전신 마취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바세린을 활용한 보습 회복 루틴을 먼저 권했습니다. 2개월 후 최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가 잔주름이 확실히 옅어졌고 눈가도 덜 피곤해 보여요. 딸아이가 저보고 혹시 필러 맞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수분과 꾸준함이 만든 자연 필러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밤마다 가려움 없는 깊은 수면, 손상된 피부의 회복과 보호, 피부 표면 개선을 통한 인상 변화. 하지만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부위에,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정리한 5가지 주요 부위별 사용법과 5가지
안전한 사용 원칙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를 변화시킨 실제로 검증된 루틴입니다. 피부 전체에 보습제를 바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마와 볼에만 집중하고 입가나 눈가처럼 노화가 잘 드러나는 부위는 아예 놓치기도 하시죠. 그 결과 열심히 관리를 해도 피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건조와 트러블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60세 이후 모든 부위에 같은 방식으로 보습제를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부위에 정확한 양, 방법,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부위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직접 관찰하고 검증해온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을 따라 집에서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눈가 가장 얇고 가장 쉽게 주름지고 부기도 잘 생기는 부위. 눈가는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얇은 피부층입니다. 특히 아랫 눈꺼풀과 눈꼬리 부분은 약 0.3mm 정도로 이마보다 4, 5배나 얇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건조하거나 실내 습도가 낮을 때 빠르게 주름이 생기고 화장품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고 자주 눈을 비비거나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눈가에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 반드시 밤에만 아이크림이나 아이세럼을 바른 후에 사용합니다. 양은 쌀 한 톨 크기면 충분하며 약지나 새끼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톡톡 찍듯이 발라야 합니다. 눈동자 가까운 부분은 피하고 눈두덩이 바깥쪽 뼈, 눈앞 테두리 부위에만 바릅니다. 너무 가까이 바르면 자는 동안 눈 안으로 번져서 다음 날 눈이 붓거나 이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바세린을 바른 후 눈이 자주 붓는다면 대부분 양이 너무 많거나 바르는 부위가 너무 가까운 경우입니다. 이 입가 웃을 때 생기는 주름과 갈라지는 입술 부위. 입 주변은 말하기, 식사, 미소 등으로 근육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탄력이 좋아 큰 문제 없지만 60세 이후에는 콜라겐이 줄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입가 주름이 더욱 깊게 자리 잡습니다. 이 부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 사용이 많고 건조해서 주름이 생기기 쉬우며 특히 겨울철이나 수분 섭취가 적을 때 입술이 잘 트고 벗겨집니다. 입가에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 저녁 양치 후 기본 보습제를 바른 다음에 완두콩 크기의 바세린을 소량 덜어 코 옆에 팔자주름 부위와 입가 주변을 중심으로 얇게 펴 바릅니다. 입술 위에도 직접 바를 수 있습니다. 팁. 바세린에 흑설탕을 약간 섞어 입술 각질 제거를 주 1회 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3. 목. 자주 잊히지만 나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위. 피부과 진료를 하다 보면 얼굴은 잘 관리되어 있는데 목 피부는 거칠고 건조하거나 주름이 많은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층이 얇지만 햇빛, 옷깃 마찰, 무관심 등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피지선이 거의 없어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가로로 깊게 새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에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 보습제를 바른 후 완두콩 크기의 바세린을 손바닥에 녹인 뒤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리듯 바릅니다. 두껍게 바르거나 과하게 마사지하면 열감이 생기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목을 덮는 옷을 입고 자는 경우 얇은 천을 한 겹 덧대어 옷에 바세린이 묻지 않도록 하세요. 4. 손등, 얼굴보다 나이를 더 빨리 보여주는 부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위입니다. 손등은 얼굴보다 더 빨리, 더 뚜렷하게 노화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은 항상 물, 세제, 햇빛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습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지선도 적어서 쉽게 건조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드러나 손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손등에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 밤에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일반 핸드크림을 바르고 나서 바세린을 얇게 전체 손등에 덧바릅니다. 면 소재의 얇은 장갑을 끼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이 유지되어 각질층이 회복되고 부드러움이 되살아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팁. 겨울철 뒤꿈치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며 두꺼운 양말을 함께 착용하면 보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4가지 핵심 부위 눈가, 입가, 목, 손등에 적절한 양과 타이밍으로만 사용해도 몇 주 후 피부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잔주름 감소, 피부 촉촉함과 부드러움 향상,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 회복. 다음 장에서는 바세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5가지 원칙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하며 직접 검증한 노년층 피부에 가장 잘 맞는 방법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용법까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제품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바세린을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진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답답하게 막히는 느낌, 잔뾰루지나 트러블, 눈 주변 부종, 과도한 유분감, 심할 경우 피부 자극으로 인해 스킨케어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별표 이 문제가 바세린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용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 별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문 피부과 학회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과 수많은 실제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반드시 보습 후 사용, 마른 피부에 바로 바르지 말 것.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피부가 건조하니까 바세린을 바로 발라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이미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만 합니다. 따라서 물기가 전혀 없는 건조한 피부에 바로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이나 당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려는 작용조차 바세린이 막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분들은 바세린을 바르니 오히려 피부가 갑갑하고 가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거나 샤워한 후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수분을 약간 남긴 상태에서 토너 또는 부드러운 스킨 로션 또는 크림 순서로 보습을 해줍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보습막을 형성합니다. 토너나 로션이 없다면 미지근한 쌀뜨물이나 물을 가볍게 두드려 수분을 공급해도 충분합니다. 이 꼭 필요한 부위만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 것. 바세린은 일반적인 수분 크림이 아닙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마, 코, 턱처럼 유분이 많은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가 갑갑해지고 모공이 막혀 뾰루지가 생길 수 있으며 수면 중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부위 눈가, 입가, 목, 손등에만 바릅니다. 바세린 사용이 처음이라면 작은 부위부터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염증성 여드름,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3. 반드시 밤에만 사용, 낮에는 사용 금지. 바세린은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낮에 바르고 외출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햇빛 아래서 끈적임과 유분감이 더 심해지고 먼지, 세균, 오염물질이 피부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 제품과 충돌하여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법. 밤 10시 이후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에 사용합니다. 잠들기 최소 15분 전에 발라서 이전에 사용한 스킨케어 제품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세린은 덮개 역할을 하는 제품이지 화장 전 프라이머나 나냨 크림이 아닙니다. 4. 매일 사용하지 말 것 주 3, 4회만 사용. 자주 바르면 빨리 효과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년층 피부에 매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매우 강한 보습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피부가 숨 쉬지 못하고 땀과 피지가 정체되며 피부의 자체 보습 조절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하루 건너 사용. 예, 화, 목, 토 또는 주 3, 4회가 적절합니다. 만약 건조한 날씨나 레티놀처럼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제품을 병행하는 경우라면 주 4, 5회까지 늘릴 수는 있으나 반드시 피부 반응을 체크해야 합니다. 바세린은 많이 쓴다고 더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만 사용, 반 콩알 크기, 따뜻하게 녹여 얇게 바르기. 바세린은 아주 농축된 제형입니다. 작은 양으로도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바르면 눈가, 입가 등에 유분이 쌓여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옆으로 누워 자면 베개에 묻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깨끗한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반 콩알 크기만큼 바세린을 덜어냅니다. 두 손가락 사이에서 체온으로 녹여준 뒤 원하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듯 얇게 바릅니다. 남은 양은 휴지로 닦고 다른 부위에 덧바르지 않습니다. 절대 크림처럼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바세린은 수분을 지켜주는 뚜껑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된 상태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법, 건조한 피부에 바로 바르기, 낮에 바르기, 얼굴 전체에 바르기는 오히려 피부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 부위, 양, 빈도에 맞춰 사용하면 누구나 안전하게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히알루론산, 레티놀, 알로에베라, 코르티코이드 연고와 바세린을 어떻게 조합하면 노년층 피부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세린은 약도 아니고 화장품도 아닙니다. 피부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거나 미백을 하거나 주름을 지우는 기능은 없습니다. 바세린의 핵심 기능은 바로 수분을 지켜주는 것. 즉 이미 흡수된 수분과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마지막에 잠가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세린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부드러워질 수는 있지만 특정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 특히 재생력이 느린 고령층이라면 다른 기능성 성분과 바세린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년간 실제 환자들에게 자주 활용해왔고 다른 피부과 전문의들도 함께 추천하는 4가지 조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히알루론산, 하, 플러스 바세린. 깊은 수분 공급 플러스 장시간 보습 유지. 히알루론산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있어서 피부를 탄력 있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을 바른 후에 수분을 잠가주는 단계가 없다면 오히려 피부 속의 수분을 공기 중으로 끌어올려 증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엔 더욱 그렇습니다. 올바른 순서. 1. 세안 후 토너나 미스트로 수분 공급. 2. 피부가 촉촉할 때 히알루론산 세럼 소량 바르기. 3. 1. 2분 후 보습 크림 바르기. 4. 마지막으로 쌀알 크기의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수분을 잠가주기. 마른 피부에 하를 바르고 바로 바세린을 덮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 경우 피부가 더 당기고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2. 레티놀 플러스 바세린. 자극 완화 플러스 노화 케어 시 피부 보호막 강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매우 강력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극이 강하고 피부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한 고령층에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 환자분들께 레티놀을 사용할 경우 15에서 20분 후 바세린을 덧바르라고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각질 탈락, 붉어짐, 따가움 등을 완화하고 보습막을 형성해 레티놀의 효과를 부드럽게 지속시키며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용법 1. 저녁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고 2. 레티놀 제품을 소량 도포, 처음엔 저농도부터 시작 3. 15에서 20분 후 각질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 눈가, 입가, 턱 등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기 절대 레티놀과 바세린을 섞거나 바로 겹쳐 바르지 마세요. 각 단계마다 시간차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알로에베라 플러스 바세린 자극 완화 플러스 진정 효과 유지 알로에베라는 예로부터 화상, 햇빛 노출 후 민감한 피부 진정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로에 젤은 수분 함량이 높아 금방 증발하는 특성이 있어 그냥 바르기만 하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용법 1. 햇빛에 오래 노출되었거나 왁싱 후 피부가 붉어졌을 때 이 알로에 젤을 붉어진 부위에 바르고 3. 5분 정도 충분히 흡수시킨 후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수분 증발을 막기. 특히 여름철, 목과 가슴 부위가 자외선에 쉽게 붉어지는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4. 코르티코이드 연고 플러스 바세린 약 효과 지속 플러스 고용량 사용 줄이기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접촉성 피부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은 고령층에서 자주 나타나며 스테로이드 외용제가 종종 처방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연고를 바르면 쉽게 닦이거나 금방 흡수되어 효과가 짧고 용량을 늘려야 하므로 피부 얇아짐, 혈관 확장 등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약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바르기. 이렇게 하면 약 성분이 더 오래 피부에 남아 작용하고 보습 효과로 건조함을 막아 자극을 줄이며 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별표 미국 피부과학회 AAD 별표에서도 고령 환자 대상 염증 피부질환 치료 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절대 섞어 바르지 말 것. 종종 바세린을 세럼, 크림, 연고 등과 섞어 바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용법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세린은 특수한 구조를 가진 밀폐제로 섞으면 성분의 안정성, pH, 흡수력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분이 아직 다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린을 덧바르면 밀폐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오히려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세린은 항상 맨 마지막 단계에서만 단독으로 얇게 다른 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된 후 최소 10에서 20분을 기다린 후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별표 피부에 도달한 좋은 성분들을 지켜주는 충직한 문지기 별표입니다. 조합이 올바르면 히알루론산의 수분 유지, 레티놀의 자극 완화, 알로에의 진정 지속, 약의 효과 극대화,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바세린 사용 시 가장 흔한 실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만 피하셔도 이 작은 수분 뚜껑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듯이 단순함은 결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35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로부터 바세린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피부가 더 답답하고 눈이 부어요. 오히려 뾰루지가 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제품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체질 탓도 아닙니다. 거의 다는 잘못된 사용법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한 실수 5가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바짝 마른 피부에 바로 바세린을 바른다. 제가 만난 실수 중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세수하고 완전히 닦은 다음 바로 바세린을 바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니까 바세린을 바른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피부에 수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르면 되려 더 건조해지고 당기고 며칠 후에는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1. 세안 후 얼굴을 살짝 물기 있는 상태로 두기. 2. 토너나 수분크림 등으로 수분 공급 먼저. 3. 그 후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수분을 잠가주기. 2.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른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것입니다. 워낙 질감이 진해서 조금만 발라도 충분한데 과도하게 바르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끈적끈적하고 번들거림, 모공 막힘, 좁싸려드름, 블랙헤드, 피지 트러블 유발, 특히 이마, 턱, 콧등 같은 부위에서 더 두드러짐,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일 경우 반사적으로 피지 분비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해결법, 부위별로 녹두 반쪽 크기만큼 바르기, 눈가, 입가, 목, 손 등. 손가락 사이에서 살짝 녹인 뒤 얇게 펴 바르기. 별표 윤기만 살짝 돌 정도. 별표면 충분. 절대 두껍게 덮지 마세요. 바세린의 핵심은 소량 정밀 사용입니다. 많이 바른다고 더 좋지 않습니다. 3. 낮에 바세린을 바른다. 바세린은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도 탁월하지만 그만큼 공기 중 먼지, 미세입자, 오염물질까지 끌어당기는 성질도 있습니다. 낮에 바르고 외출하면 미세먼지, 매연, 박테리아가 피부에 들러붙기 쉽고 이로 인해 염증성 여드름, 접촉성 피부염 발생 가능. 자외선 차단 능력은 없는데 빛 반사로 오히려 자극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바세린은 밤에만, 세안 후 깨끗한 피부에만 바르세요. 아침엔 바세린 대신 가벼운 수분크림 플러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적합합니다. 4. 민감성 피부인데 테스트 없이 바로 사용. 바세린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아주 소수의 분들에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에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분, 피부질환 치료 중인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 중증 아토피 등, 과거 보습제 성분에 예민했던 경우,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도 눈가 붉어짐을 호소하셨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오일 기반 연고에 가벼운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럴 땐 꼭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얼굴이 아닌 귀 뒤나 팔 안쪽 피부에 소량 도포, 24시간 반응 확인 이상 없으면 사용 오케이. 가려움, 붉어짐, 따가움이 느껴지면 사용 중단. 5. 며칠 써보고 효과 없다며 포기.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바세린을 단 2에서 3일 써보고 피부가 안 하얘져요. 주름 그대로예요. 답답한 느낌이라 그만뒀어요. 라고 말하며 중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즉각적인 뷰티 아이템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수분을 오래 유지하며 자가 회복을 도와주는 별표 오래가는 습관성 제품 별표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일 경우 피부 회복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3, 4회, 3주 이상 꾸준히 사용. 필요하면 피부 상태를 기록해보세요. 건조감, 가려움, 탄력 등. 수분 섭취,
수면, 식이요법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 3주만 지나면 피부는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덜 트고 자연스럽게 윤기 나는 변화가 생깁니다. 바세린, 잘 쓰면 친구, 잘못 쓰면 함정. 마른 피부엔 절대 바르지 마세요. 과하게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민감성 피부는 꼭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바세린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노년기 자기관리의 의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피부를 바꾸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개 미용적인 측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피부 미백, 동안 피부, 노화 방지. 하지만 피부과 의사로서 4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뚜렷하게 느낀 사실은 이것입니다. 노년기의 피부 관리란 단순히 피부 겉에 무언가를 바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돌보는 태도,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나와 다시 연결되는 조용한 의식입니다. 바세린은 자기의 의식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은 단지 건조하거나 주름이 늘어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정의 가장, 사회에서 인정받던 전문가, 누군가의 든든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누군가의 중심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그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 밤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조용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바세린은 기적의 제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식을 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조용한 의식을 시작해보세요. 저는 처음 피부 관리를 시작하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밤 바세린을 눈가, 입가, 목, 손등에 바르면서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속삭여보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돌보았습니다. 이 간단한 말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귀찮은 루틴이 아닌 기다려지는 저녁 시간이 되고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던 감정이 점차 줄어들고 거울 속 주름진 얼굴조차도 애틋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조용히 얼굴을 닦고 크림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얹는 이 루틴은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선언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다. 어느 나이에도 자기관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피부 관리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피부의 자연 회복력을 돕고 자기 결정감과 통제감을 회복하며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고 불안, 우울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세린 한 스푼과 5분의 자기 돌봄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자기 존중 의식을 위한 매개체입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마음을 위로하며 잃어버린 자신감의 눈빛을 되찾고 매일 밤 나를 위한 작은 습관을 심어주는 오늘도 나는 나를 돌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심리치료이며 인생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루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삶의 리듬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요. 우리는 지금까지 노년기의 피부에 대해 그리고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3가지 핵심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세린은 단순한 제품이지만 정확히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보습 도우미가 됩니다. 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바세린 한 스푼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미 존재하는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히알루론산, 레티놀 같은 유효 성분들의 효과를 도와주며 피부 장벽을 보호해 민감성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줍니다. 단, 전문적인 사용 원칙을 지켜야만 효과가 납니다. 수분 공급 후 사용, 밤 시간대에 사용,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 일주일에 3, 4회 적절한 빈도 유지. 이 단순한 원칙만 지키셔도 바세린은 피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 관리는 곧 마음 관리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피부의 수분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마음속의 존중과 애정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지키고 매일의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어주며 외부가 아닌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세린을 바르는 그 몇 분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돌보았습니다. 이 말은 피부보다 더 깊은 곳을 어루만집니다. 셋째, 작은 실천 하나가 자연스런 변화를 부릅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기 전 한 손등에만 바세린을 얇게 발라보세요. 그리고 7일 후 양손을 비교해보세요. 피부뿐 아니라 내 마음과 손끝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꾸준함과 자존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한 피부와 삶을 위한 여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작지만 정확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그때도 역시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건강관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